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서 괜찮아? 나도 그런 날이 있어 가지고 왔고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라는 점 있으신 분들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과 30 사이, 소박하지만 특별한. 진짜 어른은 몇 살에 될까?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더하기와 빼기는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 수준의 문제인데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간단한 문제 하나 풀기가 어려워지는 걸까? 2번, 3번, 지우개로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체크할 뿐 답이 안 나온다. 흘러가는 시험 시간 속에 종료를 앞두고 초조하다. 친구와 마주 앉아서 고민을 나누어도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나에게 있다. 불안한 마음에 뮤지컬을 예약하고 커피 수업을 등록하고 책을 사고 헬스를 등록한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는 나이는 언제쯤 찾아오게 되는 걸까? 잠수 타고 싶은 날, 우산을 쓰고 조용히 거닐던 동네 산책길에 작은 카페를 만났다. 비 내리는 일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손님은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 혼자밖에 없었고 평소에 자주 듣던 곡이 카페의 BGM으로 흘러나왔다. 무심히 책장을 넘기면서 뜨거운 커피를 조금씩 마시고 있자니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 목만 내놓고 아 좋다 라고 감탄하는 아저씨라도 된 기분이다. 이날 나는 휴대전화를 책상 서랍 보이지 않는 구석에 넣어두었다. 가끔씩 돌출하는 참을 수 없는 잠수 본능에 미안한 마음 2스푼, 걱정 1스푼이 커피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유라는 스푼으로 휘휘 저어서 3분의 1을 천천히 마셨다. 나머지 3분의 1은 미안한 마음과 걱정이 미쳐 녹지 않고 가라앉아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다. 피한다고 변하는 건 없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하며 결국 정답은 내 안에 있었고 그 정답을 오답으로 체크해서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책임과 회피, 두 갈림길 사이에서 나는 회피라는 마음 편한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때로는 회피가 정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비는 이내 멈췄고 창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나를 살포시 내려놓다. 애정을 담은 객관적인 충고와 조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대부분 아이팟에 휠을 굴려서 순간적으로 듣고 싶은 음악만 찾아 듣지만 가끔은 라디오를 성취하듯이 흘러나오는 대로 듣고 있을 때가 있다. 예전이라면 차가운 충고에 흥분해서 도리어 공격적이고 사납게 대응했을 테지만 요즘의 나는 객관적이고 이상적인 충고와 조언에는 순한 반응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거다. 좋다, 멋지다, 잘 될 거다 라고 내뱉어지는 아무 맛도 안 나는 뻥튀기 같은 말이 아닌 나를 잘 아는 묵은지 같은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이 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나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도록 버팀돌 같은 조언을 해주는 것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조언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돌아갈 미움과 서운함을 감수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신뢰가 간다. 고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요즘에는 더 많은 충고와 조언들을 귀담아 듣는데, 사실 그러한 조언과 충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 따끔거리고 쓰리기도 하며, 가끔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 여린 소녀로 평생을 살 수 없음을 알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기에, 스스로 얻어내는 성취감을 위해 조금 더 자신을 내려놓는 내가 되기로 한다. 충고와 조언의 어느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속으로 반박할 때도 있지만, 무심코 흘러나오는 음악 속에서 감동과 위로를 주는 새로운 곡을 발견하듯 감동하기도 하며 고쳐나가려고 스스로 생각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물론 아직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29은 내게 자극과 성장의 해다. 안전주의 금지. 좋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나누어도 말 속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 향수의 짙은 향이 아닌 비누의 은은하고 청결한 향이다.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관심과 무관심으로 선을 그어버린다. 멋부리지 않아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도도한 매력이 배어나오는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은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그 사람과 마주하지 않으면, 눈을 맞추지 않으면 내 존재를 알릴 수 없어 언제까지나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매일 매시간 지켜보고 함께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볼 기회라고 바꿔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된다. 물론 그만큼 정신적 수양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지만, 흰 셔츠의 소매를 반쯤 걷어올린 남자나 조인성 뺨치게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자가 아니어도 마음에 드는 누군가에게 먼저 고백하는 일만큼 설렘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일은 드물다. 이 나이에 아직도 낯가림하는 나는 상대와 가까워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진행은 아주 더디다. 더딘 시간을 지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오면 친구든 이성이든 그 사람에게 푹 빠지고 만다. 누군가에게 빠지기 시작한 순간 그 마음은 둥실둥실 구름처럼 세상을 마냥 아름다운 곳으로 느끼게 하는가 하면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홀로 남겨진 외롭고 슬픈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단지 그 기분이 힘들 뿐 결코 불행하지는 않다. 그동안 나는 상처에 대한 감정적 소비와 후반부에 오는 상처로 일찌감치 회피를 선택했다. 그럴 때마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자신을 내려놓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안전주의라는 생각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이제는 그 안전주의라는 팻말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먼저 고백하고 먼저 다가가고 싶다. 고민 따위. 강해지려고 해도 당신의 눈빛, 손짓, 말 한마디에 왜 여전히 상처받는지 모르겠어. 여전히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많이 화가 나.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기운 빠지게 하는 말이 되어버릴까봐 입술조차 뗄 수가 없었고, 잠자코 있는 내게 아무렇지 않느냐고
마음으로 소리치는 그대에게 서운하고 이런 비린내 나는 고민 따위는 얼른 졸업하고 싶어. 새벽 2시. 포기해야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접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겨 길을 걷는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해도 생각은 버퍼링 걸린 음악 마냥 계속 같은 구간을 반복하고 있다. 흘려보내야 할 관계에 공허해진 마음으로 다시 길을 걷는다. 이제는 서글픈 관계가 되겠구나 싶어 마음을 저 구석으로 몰아넣어도 애달픈 건 어쩔 수 없고 잘 될 거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봐 하는 주위의 응원보다 이제 그만둬. 시간 낭비야 하는 핀잔에 가까운 조언 앞에 자기 방어에 급급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미화시키려고만 한다. 열매가 여물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흠이 나버린 것처럼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다. 전해지지 않는 마음, 얻을 수 없는 마음을 고스란히 품고 발이 아파서 택시를 탈까 하다가 고집스럽게 걷는 이 밤. 문득 공허하다.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장난치며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시린 공허함이 마음을 다 채워버린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그 공허함을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며 무시해왔다. 늦은 밤 어둡고 텅 빈 집안에 들어섰다. 펄쩍펄쩍거리며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싱크를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10분 뒤 방문 앞에 그대로 앉아서 나를 기다리는 싱크를 보니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고 나약함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순간이었다. 진짜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해서 아직도 문득 찾아오는 공허함에 공기를 베어먹은 것만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공허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두려움을 품으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된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꿈꿔오던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더 사랑하는 마음을 들킬까봐 그때 가지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들이 나의 관계들을 망쳤었다. 하지만 이젠 두려움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용기 있게 마음을 열고 푼수라고 놀림받아도 먼저 다가가고 망가질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진짜 내 이야기를 시작해야지. 나의 어느 토요일 아침 일찍 치과에서 교정 검진을 받고 나오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무인양품에서 그릇과 리넨 소재의 옷들, 체크 무늬와 물방울 무늬의 귀여운 레인코트를 손에 들었다 놨다 하며 쇼핑을 하고 베네피트에서 입술에 바를 포지 틴트를 샀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아무리 케어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는 머리카락에게 마지막으로 인공호흡 해주는 셈치고 손상된 헤어를 위한 제품들을 추천받아서 잔뜩 사왔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골목길,
동네 꽃가게에서 향기에 이끌려 프리지어 한 단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유리잔에 프리지어를 꽂아 책상 위에 두고 뿌듯한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 글을 끄적이고 깜깜한 밤이 되어 헬스클럽에 가서 동생이랑 열심히 운동하고 샤워하고 하루를 기록하고 음악을 듣다가 잠이 든 토요일. 눈 내리고 비 내리는 추운 날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3월이니까 아이폰 스킨도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바꿔주었다. 작은 변화로 마음은 봄이 된다. 스물아홉과 서른 사이. 씁쓸하지만 달콤한.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 몇 주 동안 사막을 홀로 걷는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기분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이중 삼중으로 닫아버리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외롭고 짜증이 나고 꾹꾹 참는 일만 늘어났습니다. 어쩐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순간 주변 사람들에게서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약속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상대방이 전하는 말에 집중하지 못해 실수하는 일이 생겼고 모든 게 다 귀찮았고 그저 숨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홈카페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블로그에 떠난다는 공지를 남기고 훌쩍 떠났던 홈카페의 주인 홍언니. 그렇게 훌쩍 떠남과 함께 내 머릿속에 커다란 물음표를 띄운 홍언니는 닷새 동안 도쿄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도쿄의 곳곳을 열심히 거닐어 일주일 사이 헬쑥해졌다는 언니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자마자 너무 따뜻해서 속으로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머물다 사라지는 사이 도쿄 여행 이야기와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씩 낯익은 얼굴이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이날은 버퍼링 걸린 듯 지명이 떠오르지 않아 앞 글자를 버벅거리는 순간 열심히 공부하다가 뒤돌아보며 아키하바라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고마운 전교 1등 소녀를 만났습니다. 홈카페는 단골끼리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아지트 같은 동네 카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가운 마음과 편안하게 해주는 홍언니의 얼굴, 늘 배려해주는 상냥함, 경청해주는 귀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와닿는 이야기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언니의 입술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전하는 작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는 홍언니. 나도 언니처럼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속더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자니 오늘 미안함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는 돈독이 될 수도 있고 로또 1등 당첨 같아지기도 합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 홍언니를 포함한 친구들, 그리고 주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언니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공강한 토요일 밤은 마음이 풍요로워 자꾸만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도쿄가 그립고 당장 도쿄로 떠나고 싶어 배보다 여행이 더 고파집니다. 홍 언니에게 값진 마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언니처럼 인연을 소중하게 이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퍼즐 같은 인연. 내 삶의 마지막에는 분명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어제의 퍼즐 조각, 오늘 아침의 퍼즐 조각, 점심시간의 퍼즐 조각, 퇴근길의 퍼즐 조각. 이것들에게 지나간 시간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있고 내 모습이 담겨있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조각들 하나하나가 더럽혀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일로 엮인 모든 인연,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가끔 초콜릿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서점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학생을 보면 생각나는 아이가 있고 콩국수에 소금 대신 설탕을 듬뿍 넣는 여자를 보면 생각나는 그녀가 있고 말린 무화과와 국화차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옥상 달빛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또 성북동과 부암동에 갈 때면 생각나는 그가 있다. 하나하나 작은 퍼즐 속에 담긴 인연들을 생각하면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밝게 인사하고 헤어진 듯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적당한 거리 따위는 있고 힘이 되고 휴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만 같은 양보로 기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내 통장 잔액은 빈곤하고 30살이지만 남자친구도 없고 딱히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매일 세우는 다이어트 계획 역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주위 사람들이 남겨준 행복한 기억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나를 새삼 기쁘게 한다. 외롭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 쌀쌀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 좋은 친구의 맛있는 음식까지 곁들여져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러나 마음이 헛헛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잘 자고 좋은 꿈 꿔. 밤늦은 시간에 이런 심심한 말을 해주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다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내 무릎에 누워서 잠든 강아지,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하고 조금 시끄러워도 함께 있으면 행복한 가족, 마음이 잘 맞는 친구와 동료, 즐거운 취미생활, 꿈을 향한 오래 달리기. 현실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여기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갈증은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난 슬슬 가을을 타고 있습니다. 가끔 새롭게 찾아오는 핑크빛 감정에 20살 때처럼 상대방에게 풍덩 빠져들지 못해 열정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물불 안 가리고 풍덩 빠져버리고 싶은 마음만은 꼭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항상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만이 아닌 거는 압니다. 어떤 이는 첫 소개팅 자리에서 흔들리는 눈빛 속에 설렘과 긴장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어떤 이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둡니다. 어떤 이는 이별하는 순간에도 뜨겁게 사랑해서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또 어떤 이는
헤어지지 못해 그냥 정으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아프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하지만 정직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 후에 오는 이별과 마주할 때 조금 더 성장하고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에게 고맙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과 만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랑 역시 지난 사랑보다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30살이 된 내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 또한 소중히 여기고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자존심이나 자만이 아닌 나를 지키는 자존감은 두 사람의 열정과 열정이 더해져 뿜어져 나오는 시너지로 주위 엔돌핀 역할 또한 톡톡히 해냅니다. 나의 다음 사랑은 꼭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